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 아이와 나를 지키는 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고함이 튀어나오고 손이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한 행동 하나가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결국은 분노라는 감정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쏟아내는 고함이나 체벌은 아이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모, 자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부모가 화난 얼굴로 고함을 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부모를 대하게 되고 결국 부모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은 왜곡되거나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 갈등 상황에서 고함과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해결 방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기 전 아이에게 직접 회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훈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였습니다. 아이 또한 회초리를 찾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고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스스로 되짚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짧지만 중요한 시간은 서로에게 감정을 정리하고 사과할 여유를 줍니다. 오늘날의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감정 정리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 순간의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방에 들어가 심호흡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의 고도를 막고 사고를 이성적인 흐름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아이에게도 부모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피하는 행동은 절대 회피나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감정을 이겨낸 후에 너와 제대로 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일관되고 성숙한 반응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 뒤 아이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은 훈육의 핵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절대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훈육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은 무의미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위에 따뜻한 권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부모가 나를 이해하려 한다고 느끼며 훈육은 비로소 효과가 아닌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도 결국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부모로서의 건강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아이의 감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도 조율해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아이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감정적으로 덜 소모되고 더 만족스러운 육아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한 후에 찾아오는 후회, 죄책감, 무력감을 줄일 수 있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균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너무 심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됐을까? 하는 자책은 부모라면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책의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위협이 되고 차분한 말투라도 진심이 담기면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훈계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 부모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은 아이에게 다가갈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화가 난 그 순간 자리를 피하고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아이와 마주하는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이 선택은 부모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깊은 신뢰와 안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며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좋은 부모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